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마스크의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1인당 일주일에 2매로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크 하루 생산량을 1,400만 개로 늘리고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대가 개강 이후에도 모든 수업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은 이달 22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69%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정보화 수준은 87%로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향기는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무척 중요한 요소죠.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오가며 후각은 물론 감성까지 자극하는 향을 창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주미피플에서는 서지훈 조향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공급 물량을 기존의 5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한 사람당 일주일에 2개의 마스크를 사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앞으로 마스크 하루 생산량이 1,400만 개로 늘어나고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마스크를 국민에게 신속,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유통과 분배의 전 과정을 100% 관리하게 됩니다. 80%까지 높아진 공적 물량에 대해 약국을 중심으로 한 사람당 일주일에 2개의 마스크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 앞에서 밤샘 줄서기에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적 마스크 배포에도 품귀 현상이 계속되자 불만에 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안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 한밤중에 몰아친 꽃샘 추위에 몸을 꽁꽁 싸맨 시민들이 수백 미터 길게 줄을 섰습니다. 두꺼운 담요에 캠핑용 의자까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자취를 감춰버린 보건용 마스크를 사기 위해 대거 몰려든 겁니다. 마트 개장 시간은 오전 8시이지만 새벽에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번호표를 배부하기 때문에 밤잠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9시 한 20분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대구에 부모님이 계신데 이제 건강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공적 판매하는 마스크를 사러 가시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제가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해서 네, 지금이 새벽 1시 18분입니다. 고객들이 선 줄을 따라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주변으로 거의 인간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밤마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는 한 사람당 5장 구매로 제한되지만 이곳 마트는 6배나 많은 30장까지 살 수 있고 가격도 훨씬 쌉니다. 하지만 마트 측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번번이 허탕을 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러 번 왔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못 사고 지금 이분도 똑같아요. 세 번째 온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가 지금 60이 넘은 사람들이 이게 할 짓이에요. 70 하나예요. 맨날 오면은 이제 앞에서 잘리는 거예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나 경기도 광명 등 또 다른 매장에서도 철야 줄서기 풍경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언제 해결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불안한 시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밤낮 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씻기가 강조되고 있죠. 그런데 손 소독 못지않게 중요한 게 스마트폰 소독이라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미국 여론조사 회사에 따르면 성인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2,317회 만집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거의 20초에 한 번 꼴입니다.
아무리 손을 열심히 씻어도 스마트폰이 오염됐다면 20초 만에 다시 손이 오염되는 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종류인 사스 바이러스는 시멘트 벽에서는 36시간, 플라스틱에서는 72시간 생존합니다. 반면 스마트폰 표면과 비슷한 유리 표면에서는 최장 96시간을 버팁니다. 스마트폰을 쓴다면 손을 씻듯 스마트폰도 열심히 소독하는 게 최선인 이유입니다. 우선 방수 스마트폰은 비누를 묻힌 천으로 문지른 뒤 물로 헹구고 천으로 닦으면 됩니다. 방수 기능이 없는 제품이라면 액체 소독제를 묻힌 티슈나 천 혹은 항균 물티슈로 표면을 닦아줍니다. 스마트폰 소독은 손 씻기처럼 자주 해주는 게 좋지만 적어도 하루 3번은 닦는 게 바람직하다고 방역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잘 말려서 다시 쓰되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엔 넣지 말라는 지침을 발표했죠. 그러자 인터넷에선 자외선 소독기가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햇볕에 말리듯 자외선으로 살균해 사용하라며 휴대용 소독기가 등장했습니다. 자외선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사실입니다. 2003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60분 동안 자외선에 노출했더니 감염력이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생물학 연구실에서도 실험 도구들을 자외선으로 소독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사라지려면 자외선이 모든 부분에 직접 닿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스크 안쪽에 있는 필터까지는 자외선이 투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소독이나 멸균이 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9년 발표된 논문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은 마스크는 필터 기능을 상실했지만 자외선에 노출한 마스크는 필터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담고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용할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사실 이걸 권장하고 싶지는 개인적으로 않습니다. 자외선 살균 기능을 인증받은 소독기라며 인터넷에 올라온 시험 성적서입니다. 하지만 한국표준시험연구원에서 검증하는 건 바이러스보다 입자가 큰 박테리아 살균 기능입니다. 저희는 바이러스 시험을 하지 않거든요. 대장균이나 이렇게 사람들 배탈을 일으키는 그런 균을 말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엄밀히 말하면 박테리아보다 입자가 더 작아요.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 재사용해야 한다면 자외선 소독기가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검증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한때 하루 900명이 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며칠 새 400명대로 떨어지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추세, 물론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현 추세로 봤을 때 국내 코로나19가 전환점에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현재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수조사가 마무리가 얼추 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쯤 그 시점이 어떤 변곡점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신천지에서 유발된 이런 대규모 감염 사태가 지역사회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양상은 이 지역사회의 어떤 전파 양상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그 검사 결과 그리고 그 잠복기가 지난 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지난 네네. 4일 기저질환이 없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소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없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기저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감염에 더 취약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반드시 예후가 좋으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후가 건강한 사람이 더 좋다라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치사율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기저질환 없는 분이 사망하는 케이스가 나왔는데, 이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미한 증상일 때 갑자기 급격하게 중증으로 예후가 변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3번째 사망자와 같이 기저질환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증상 신천지 교인이 오는 8일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31번 환자였죠. 이 환자를 비롯한 신천지 교인들은 2월 16일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받고요. 오는 8일이면 격리가 3주째에 접어드는 시점인데요. 잠복기가 2주를 넘는 경우도 있다는데 자가격리 해제 괜찮을까요? 지금 개정된 그 사례정의 칠판에 따르면 확진자는 3주 격리하게 되어 있고요. 접촉자는 2주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신천지 교인이라고 해서 이 지금 지침에서 예외적으로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신천지 교인과 신천지 교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이든 어떤 강력한 조치로 이 신천지 교인만 예외적인 사항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자가격리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은 다른 일반 국민들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가격리 해제가 되면 그 사회적 거리를 두는 등 건전한 시민 의식에 동참을 해서 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거를 어쨌든 막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그런 분들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또 과거처럼 어떤 집단적인 모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예배를 본다든가 이런 행위는 당분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제가 될 때까지는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자가격리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자가격리가 적절한 조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남 창녕의 동전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집단 감염, 대표적으로 지금 노래방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PC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 이렇게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역 지침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초중고생들, 대학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이 무료함을 달래려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이런 데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방비한 상태로 보는 게 맞고요. 실제로 방역 지침을 어쨌든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가게들을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방역 지침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할 때는 소독제로 그 시설 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일선 이런 소규모의 어떤 집단, 그러니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가게들의 어떤 그 방역 지침을 보건당국이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방이나 또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이 감염에 취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용 물품을 쓰기 때문일까요? 예.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인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가장 유사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사스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그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변 환경에 특히 금속류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 최대 3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 3일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마우스 같은 것도 플라스틱 재질이고 노래방에 마이크 같은 게 금속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예. 감염자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만약에 노출이 된다면 주변 환경에 뭐 최대 3일까지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물건들이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역 체계, 방역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역 지침이 마련이 필요하다. 좀 구멍이 있는 사각지대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또 정부가 추가적인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적 판매를 50%에서 80%로 늘렸고요. 또 마스크 구매 개수도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을 살 수 있도록 제한을 했는데요. 자, 이런 마스크 수급 방안이 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실제로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제한된 공급 물량에서 배분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공적 판매도 과거에는 여러 모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우체국 농협 이런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판매를 그동안 하다가 보니까 길게 줄이 늘어서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5시간 기다리고 구매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실제로 국민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적 판매를 50%에서 80%로 늘리는 방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배분을 할 때 그 배분을 하는 그 기관이 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국가기관 아니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대표적으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왜냐하면 지금 공적 판매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건 아닌데 약국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약국은 DUR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거를 구매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쭉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개수에 제한을 두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기존에 마트에 몰리던 사람들이 다 약국에 줄을 서게 되고요. 길거리에 한 교차로에도 약국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약국을 방문했다가 다 떨어지면 다른 약국을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계속 지금과 같은 악순환이 발생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그 인적사항, 주민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주민센터다 보니까 해당 주민센터에서 관할 주민들에 대해서 개수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공정성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그러니까 어떤 배급의 전환을 가져야만 아마 어떤 효과가 기대할 수 있지 지금처럼 공적 판매를 단순하게 늘리는 것만으로는 어떤 큰 기대 효과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책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배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약국에서 판매를 할 때에는 다른 일반 질병의 환자들이 방문을 해서 약을 사는데 이 기능까지 마비가 될 수 있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진이 사스와 메르스 항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실제 환자 적용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지금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찾았다고 하는 중화항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로나19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 아니고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 개발했던 항체를 대상으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결합력이 있을 걸로 예측되는 애를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찾은 가능성을 예측한 거지 실제로 그 항체들에 대해서 결합을 할 수 있는지 결합 능력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화능이 있는지 중화능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동물 실험에서 얘네들이 효능이 있는지도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상용화되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첫걸음 정도를 뗐다고 할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체로 당장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어제 오늘 나오는 중국 쪽 보도에 따르면 이 코로나19의 변이주가 나타났다. 그래서 과거의 코로나19를 L타입, L형 그렇게 부르고 새로 변이주를 S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특히 항체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일어나게는 결합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나중에 뭐 실패 없이 진행돼가지고 상용화 된다라고 해도 이 변이주에 대한 부분은 또 하나의 문제를 또 갖게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코로나19가 RNA 기반의 좀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부분 전망하셨는데 일단 연구진들의 이러한 노력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 주민센터를 마스크 공급 매개로 활용하자는 것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대구, 경북, 청도에 이어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산시 확진 환자는 현재 경북 전체 확진 환자의 40%에 달합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월 3일 경산시의 신규 확진자가 경상북도 전체 신규 환자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전체 752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40%인 291명이 경산시 환자입니다. 특히 경산시는 대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해당되고 경북 신천지 신도 환자 262명의 절반가량이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의 2차 감염과 소규모의 집단 감염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 내의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여타 경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잇따라 문을 열었지만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는 아직도 2,000명이 넘습니다. 대구시는 시설을 추가로 마련해 이번 주말까지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지만 의료진 충원을 비롯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북 영덕의 삼성 인력개발원. 버스 10여 대가 경찰차의 호송을 받으며 잇따라 안에 들어섭니다. 감염 차단을 위해 기사는 방호복 등을 입었고 버스는 소독 과정을 거칩니다. 새로 문을 연 생활치료센터에 환자 205명이 입소하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는 모두 3곳, 객실 605개 규모로 늘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3개소가 개소되어 약 600여 명이 생활하실 수 있는 센터가 확보되었고 여기에 이번 주 경북 7곳과 문경에서 3곳이 추가되면 470명을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되도록 시설에 함께 들어가며 5일 이상 별다른 증상이 없어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소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속속 입소하고 있지만 자택에 격리된 환자는 대구에만 아직도 2,000명이 넘습니다. 대구시는 시설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당일날 추가로 발생하는 사람 외에는 제로로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대구시는 우선 3,000실 규모의 시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자 이송 문제부터 의료진과 관리 인력 확보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한 국가의 전염병 대응 역량을 나타내는 세계보건안보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위권 안쪽에 든 반면 한국발 입국을 금지한 나라 다수는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싱크탱크 핵위협 방지구상과 존스홉킨스 보건안보센터가 공동 발표한 2019 세계보건안보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95개국 가운데 9위를 차지하며 전염병 대응 준비가 가장 잘 된 13개국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발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 금지한 38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건 4위인 호주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입국 금지국 가운데 다수인 소규모 섬나라들은 전염병 대응 준비가 가장 안 된 최하위 73개국 명단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대학교가 개강 이후에도 이번 달은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개강 연기에도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 학사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일단 오는 29일까지 모든 수업을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과제물 활용 수업으로 진행하고 이후에도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으면 비대면 수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비대면 수업 기간에는 학내 다른 활동들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이달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의 8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이달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갔던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버스나 열차, 항공기 이용객은 줄었지만 방역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까지 총동원해 하루에도 몇 번씩 소독하면서 승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연기가 시내버스 안에 가득합니다.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이 손잡이부터 좌석까지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방역 작업은 주로 이 연막 소독기를 들고 하는데요. 차량하는 공기를 전체적으로 소독하는 이 작업은 시내버스 한 대당 최대 1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모두 7,067대. 회사마다 방역 인력과 장비를 추가하고 전담 직원들의 근무 시간도 늘렸습니다. 매일 1시간씩 일찍 나와 직원 3명과 버스 74대를 연막 소독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 구석구석 소독액이 뿌려집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높아진 뒤 수도권 광역전철 등 600여 대 열차에 대한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매일 한 차례 이상 소독이 이뤄집니다. 위기경보 수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이후부터는 전문 소독제를 사용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거리 승객들이 이용하는 고속열차와 항공기도 철저한 소독은 필수입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항공편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있는 MD125 제품을 사용하여 기내 전체를 소독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이용객들은 크게 줄었지만 방역 작업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합의된 목표를 충족하려면 각국이 앞으로 4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독일 기후학자 니콜라스 회네 박사 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 코멘트를 통해 유엔 환경계획이 발간하는 온실가스 보고서 10년치를 분석한 결과로 이 같은 결론에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맞추려면 2030년까지 매년 7%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15,000명을 대상으로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향상된 수치입니다. 취약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저소득층이 87%, 장애인 75%, 농어민 70%, 고령층이 64%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보통 3분 안에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 무려 4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향이 나는지는 이런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네, 여기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오가며 후각은 물론이고 감성까지 자극하는 향을 창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조향연구소 벤투사쿠아의 서지훈 수석조향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보통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할 때 물론 그 사람의 외모나 목소리, 말투 등도 중요하지만 향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첫인상을 신경 쓰는 편인데 저는 신뢰감이나 좀 따뜻한 인상을 주고 싶거든요. 조진혁 앵커는 어때요? 저는 황보혜경 앵커와는 다르게 네. 어떤 그 소개팅 같은 데 나갔을 때 네. 조금 더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향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이런 첫인상도 혹시 향기를 좀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아, 예, 당연합니다. 지금 여자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예. 신뢰감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포근하고 좀 두터운 나무 우드 계열 향이 좀 어울릴 것 같으시고요. 예, 그리고 남자 앵커님이 소개팅 나가가지고 호감을 얻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아마도 플라워리 꽃 계열에서 아마 과즙을 조금 터치한 그런 향이 좀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얼굴이 밝으셔서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꽃향기 베이스에 네. 거기다가 과일 향을 조금 첨가한 맞습니다. 그런 향기라고 말씀하셨죠? 당장 사러 가셔야겠어요. 오늘 끝나고 바로 예, 바로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예, 연락 주십시오. 네. 이렇게 새로운 향을 찾아내거나 조합해서 또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조향사라고 부르잖아요. 네네네. 이런 조향사 분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조향사분들은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오가면서 향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조향사분들을 향을 만드는 이런 향수 같은 비주 같은 향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향을 만들고 있다는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앵커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씻을 때 필요한 샴푸, 네. 비누, 로션, 메이크업 이런 제품들에 모든 향이 다 들어가 있고 예. 다 조향사분들이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그 어떤 화장품이나 세정 용품에도 각자의 향기가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향이 조금만 다르게 배합을 해도 네. 그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향을 제조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어떤가요? 맞습니다. 향은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배합이 잘못되면은 그거 이제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 향을 뺄 수가 없으니까요. 넣을 수는 맞네요. 있지만, 네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조향사면은 보통 후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후각 좋으시겠어요? 물는데 사실 후각도 물론 줘야 되지만 상상력과 창의력, 어떤 향을 만들지 다 자기가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원하는 향이 나올 때까지 실험을 계속해야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의지와 끈기력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네, 조향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끈기와 상상력이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자, 향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네. 조향사님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조향사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아, 예, 이게 사실상 굉장히 길어요.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향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민감해하고 어머니 살냄새, 아버지 살냄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후각에 민감했는데 처음에 인연은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향수 판매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네. 그렇게 예. 향수 판매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향수들을 갖고서 노점에서 판매를 했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의 여쭤보세요. 향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네. 추천의 스타일이나 느낌에 따라 이렇게 소개를 드렸더니 뭐 굉장히 마음에 만족하셔서 자꾸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골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에서 창업경진대회에서 네. 자판기에서 향수를 파는 아이디어를 출품을 했거든요. 자판기에서 향수를 판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큰 제품이 아니고 작은 제품들을 간단하게 사가지고 뿌릴 수 있는 미니어처 향수처럼. 맞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아이디어로 제가 1등을 했어요. 네. 제 인생 처음 1등이었습니다. 상금도 나왔을 텐데요. 아, 당연하죠. 예. 얼마였나요? 그때 학생 제가 등록금보다 더 많은 4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예. 엄청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저는 향기를 굉장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어서 네. 그 돈으로 유럽을 떠났어요. 네. 처음에 프랑스부터 유럽 한 바퀴를 캠핑으로 돌면서 스위스나 프랑스 이런 향으로 유명한 국가 도시들에서 로컬 향수 공방이 있거든요. 네. 그런 로컬 향수 공방에서 향기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둘러보면서 많은 영감과 지식을 그때 얻었습니다. 네. 지금 듣다 보니까 굉장히 부러운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렇게 향이라는 게 그 일반적으로 그냥 섞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화학적인 그런 조합과 반응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색깔도 없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이 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향은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려면 향의 원액이 가장 중요해요. 네. 원액이 가장 필요한데 그건 크게 자연에서 추출하는 자연 추출물이랑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분리하는 이제 인공 향료가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연 추출물은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꽃이나 과즙, 껍질 이런 데서 압축이나 추출 아니면 이제 분리 방법으로 이제 얻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공 향 제품은 이제 석유에서 사실 기름이죠. 원본 리소스는 석유인데 기름에서 이제 분리된 향료로 이제 추출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연 상태 이런 액과 인공 상태 액을 배합해가지고 향료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베이스를 이제 합쳐서 그다음에 향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조향이라는 일이 좀 과학의 실험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만큼 화학에 대한 지식은 정말 필수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향사님은 화학뿐만이 아니라 심리학까지도 공부하셨다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게 다 이 조향에 쓰이는 건가요? 예,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제가 대학에서 화학을 배운 것보다 심리가 좀 더 많은 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음악가는 사실상 음악으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사는 맛을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럼 조향사는 저는 후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향을 반응해가지고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향을 연구하기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리학을 부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이제 지식과 경험들이 향을 상상하고 디자인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향을 의뢰하신 분과 대면해서 1:1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뢰하신 분께 단순히 향기로운 향이 아닌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이 향을 맡는 사람들의 자신을 로맨틱한 느낌으로 원하는지, 신선함을 주는 사람을 느끼는지, 활발한 이미지, 몽환적인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유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향을 만드는 거죠. 그럼 또 향도 사실 우리가 뭐 기분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어느 장소에 가서 맡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차이도 좀 있을까요? 예, 향이라는 것이 같은 향이라도 장소와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의뢰한 분이 어떤 향을 원하는지, 어떤 느낌을 주기를 원하는지 그런 천차만별인 요구에 따라서 조향 제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셔서 적용하고 계신 거군요.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한 공부를 하셨다는 정말 생각이 필요합니다. 드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직접 만든 향수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초록색과 좀 검은 병에 담겨 있는 건데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이거는 자연의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향수고 그다음 디퓨저인데요. 이제 향보다는 자연 원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많이 함유했어요. 그래서 보통 자연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좀 더 미스테리한 그런 산골짜기, 어두운 동굴 이런 깊숙하지 않은 여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런 원시림 자연속. 냄새. 맞아요. 너무 궁금한데 좀 맡아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이거를 뿌려보면 되는 예, 거예요? 한번 뿌려보세요. 살짝만요. 뿌려보세요. 오. 저도 한번 뿌려볼게요. 한번 뿌려보세요. 이게 그 편백나무 숲의 향이라고 하셨죠? 네, 편백나무랑 오크나무 이끼랑 이제 합쳐서 원물을 넣어가지고 제조된 이제 향인데요. 이제 거의 눈을 감고 이제 향을 이제 서서히 맡아 보면은 뭔가 편백나무 숲에 있는 느낌? 예, 진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산림욕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 나무로 보여요. 진짜요? 안경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향은요? 다음 향은 이제 저희가 사실상 제주도에서 버려지는 귤들이 엄청 많습니다. 1만여 톤 정도가 1년에 버려지는데요. 그 버려지는 귤들을 모아가지고 향을 만들었거든요. 저 감귤을 저온 숙성을 통해 가지고 침출을 했고요. 제주도의 향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가볍게만. 진짜 귤 향이 나네요. 네, 진짜 이렇게 조향사님의 향을 또 맡아보니까 더더욱 팬이 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앞으로의 조향사님의 활동이 더더욱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계획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향을 만들어드리는 조향 R&D 연구소로서 기업이나 단체, 기관들에서 향을 제향 제품으로 완성해서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기 마케팅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고급화해가지고 어디서 향을 맡은 향기가 그 시그니처 향기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향 연구로도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 이제 나이가 지금 30 중반이 넘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분을 위한 인생 향기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로맨틱하네요. 정말 제 소원입니다. 조영사로서 소원이에요. 저도 나중에 그런 분 만나면 꼭 조영사님 찾아뵙도록 하도록 연락 주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향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콩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반려동물에도 2주간의 격리 방침을 권고했는데요. 개나 고양이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거의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홍콩 당국과 세계보건기구도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의 털이나 피부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어서 우려된다면 동물을 청결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동물 학대나 동물을 키우는 사람에 대한 낙인 찍기는 없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